홈에서 어떻게든 이길 수야 있는데 다득점 승리는커녕 1대1 무승부라니. 니들 진짜 나 경질되는 꼴이 보고 싶어서 그래? 감독님의 경질이라면 저희뿐 아니라 모든 토트넘 팬들이 바라고 있는 그림이지만 저희라고 해서 일부러 비겼겠습니까? 저희 한번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도 못했지만 고작 5분 만에 선제골로 허용했던 처참한 역습 대비 능력과 90분이 넘게 두드렸음에도 한 골밖에 넣지 못한 눈물나는 결정력까지 그나마 비긴 게 다행이라고 보입니다만, 전력적인 우위를 갖고 홈에서 비긴 게 다행이라고? 경기력이 좋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점유율과 슈팅 소모도 압도했으며 기대 득점이 2배를 넘어 3배 가까이 높았거늘 어째서 한 골밖에 못 넣은 거지? 기대 득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기대값일 뿐이며 실제로 이길만한 흐름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제가 슈팅을 한 번밖에 때리지 못한 것만 놓고 봐도 기회가 그리 많았다고는 보이지 않는걸요. 선제골의 주인공 에키티케는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다는 건 몰라? 프랑크푸르트의 총 슈팅이 4번, 토트넘의 총 슈팅이 10번, 2배도 넘게 때렸으면 최소한 2골은 넣었어야지. 솔직히 말해가 운이 좀 안 따라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베리발의 중거리 슈팅이 골문이 아닌 골대에 맞기도 했고 탕탕의 애매 헤더 역시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으니 골대가 딱 1cm만 컸어도 최소한 2골은 넣었을 거라 보이는데 정금 같은 기회를 골대에 맞춘 게 무슨 자랑이라고. 특히나 네 슈팅은 골대가 10cm 이상 컸어도 들어갈까 말까 했다는 건 몰라? 골대가 3m 이상 컸어도 들어가지 않았을 조대용 홈런을 때린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선제골만 허용하지 않았어도 이길 수 있던 경기지 않았겠습니까? 10번의 슈팅을 내주고 한 골을 먹힌 프랑크푸르트, 고작 4번의 슈팅을, 그것도 첫 번째 슈팅부터 실점을 허용한 토트넘, 공격보단 수비 쪽의 아쉬움이 조금 더 컸다고 보입니다만, 하긴 뭐 역습이 주무기인 팀을 상대로 오프사이드를 2번밖에 이끌어내지 못했으니 수비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할 수 있지. 우도기와 포로는 물론이고 토트넘 수비의 자랑 로메로와 반더벤까지 주전 포백이 총출동했음에도 도대체 뭐 때문에 에키티케 한 명 막지 못한 거지? 에키티케에게 실점을 내주었던 건 저희 수비들의 잘못이라기보단 메디슨 선배의 실책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9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슈팅은 단 3번밖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실점은커녕 실책도 없었는데 수비 때문에 비겼다는 건 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공격들은 수비 때문에 비겼다, 수비들은 공격 때문에 비겼다. 내가 더 잘못했다 반성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서로 남탓만 하고 앉았으니 뭐가 문제였는지 제대로 짚을 수가 없잖아. 제대로 짚을 수가 없다뇨? 병원에서 TV로 경기를 시청한 입장에서 같은 병실 사람들 모두 포스테코글로 감독님의 전술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하던데, 홈에서 공격적인 우위를 점했음에도 골랑 한 골밖에 못 넣은 놈들이 내 전술이 어쩌고 저째? 아이 제가 아니라 병실 사람들의 의견이었지 말입니다. 어떤 분은 토트넘을 10년도 넘게 응원해왔지만 감독님이 경질되기 전까진 응원을 멈추겠다나 뭐라나. 그럼 설마 토트넘의 유로파 우승보다 나의 경질을 더 바라고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요? 아무튼 저 역시 치명적인 턴오버로 선제골을 내주고 감각적인 어시로 동점골을 만들며 본의 아니게 무승부의 주역이 되었지만 그래도 패배는 면했으니 얼마든 뒤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지난 경기에서 누가 더 문제였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 경기를 이길 수 있을지 필승법을 마련하는 거라 보입니다만, 우리한테 그런 게 있었으면 1차전에 진작 사용하지 않았겠나? 그저 같은 선수와 같은 전술로 홈도 아닌 원정에서 이겨하는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도 한 차례 붙어봤으니 어느 정도 분석은 가능할 테고 무려 원정에서 상대 수비를 뚫어내려면 주장인 저부터 경기력을 끌어올려야겠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늦은 만큼 누구보다 우승에 대해 절실한 상황이니 이번 2차전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넘어 반드시 득점을 꽂아놓고 오겠습니다. 뭐 한간에선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문제였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자네를 믿어주면 득점으로 보답할 수 있는 건가?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테고 그나마 장점이었던 기계 위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에이스라 불리고 있는데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득점을 하려거든 전술적인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전술적인 변화라면 설마 또다시 손톱을 가동하며 자네를 스트라이커로 써달라는 말인가? 솔랑케라는 걸출한 원톱이 있는데 굳이 제가 맞지도 않은 옷을 입을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윙어와 윙백의 스위칭도 중요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전술은 윙백을 위한 가짜 윙어란 말이 나올 만큼 윙어들을 측면 깊숙한 곳에 고립시키고 있죠. 아이 그거야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지만 공간이 창출되지 않고 있으니 윙어부터 최전방 공격수까지 공격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협적이라 할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건 주로 윙어들이 공을 내준 윙백들이며 파이널 서드로의 돌파도 최전방으로의 연결도 여의치 않으니 다시 측면으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손흥민 자네가 터치라인에서 슈팅을 때려 득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드리블 돌파 크로스밖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지. 불행 중 다행으로 이해력은 좋으시네요. 때문에 이번 2차전만큼은 윙백들이 크로스를 노릴 수 있는 사이드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고 저와 존슨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다 많은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떠십니까? 그저 손흥민이 예전만 못한 거다. 무슨 소리냐? 포스텍이 손흥민을 잘못 쓰고 있는 거다. 자네의 득점수가 전부 다 적어진 걸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나으리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지? 쉽게 말해 윙백들을 조금 더 사이드로 빼고 윙어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보다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득점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토트넘 10년차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현재로선 그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절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라 자부하는데 절실한 만큼 기회가 오지 않고 있으니
딱 한 경기만 제 위주로 딱 2배만 더 때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득점으로 보답하며 토트넘을 준결승에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손흥민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 예측이 엇나가긴 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스텍 감독이라면 또 다른 필수법을 당연히 마련해 두었겠죠.